네, 지난주와 지난주는 수요일 날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3주 만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집에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왜 이렇게 강의가 갑자기 없어졌나 하고 궁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수요일 날마다 강의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 공휴일일 경우에는 쉽니다. 자, 오늘은 손자병법 13편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위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들을 위한다 그러지만 위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 중에서도 사람이 위하는 것, 이것을 허위할 때 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위자가 바로 허위할 때 위자가 사람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위자는 사람인변에 위하다라고 하는 위자를 붙여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위하는 것은 허위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사람이 위하는 것은 모두 가짜다라는 뜻입니다. 한자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람이 누구를 위한다고 할 때 그 위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자기 입장을 위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편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상대를 위할 수조차 없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싸우잖아요. 부부들도 날마다 싸워요. 그래서 뭐 싸워서 붙는 게 정의래나 이러면서. 자, 그렇다면 인간은 왜 상대를 위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마 이 점을 분명하게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위할 수 없는 이유를 알면은, 그래서 그 이유를 알면은 우리는 위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학창시절에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학창시절에는 대부분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취미 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때는 뛰어놀고 싶죠,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게 게임하는 자식을 혼을 내서라도 공부를 시킵니다. 게임하지 못하게 하고 공부해라.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게 막고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상대를 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지 못하게 막고 공부를 시키는 것이 상대를 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자신은 어땠어요? 사실 부모들도 학창시절에는 자식들처럼 공부 안 하고 논 부모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자식들한테 강요를 하니까 인간을 위하는 것은 모두 가짜다라고 한자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엄밀하게 이 문제를 파헤쳐 보면 인간이 알 수 있는 식견, 안다는 식견은 사실 수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죠, 말이? 이 수동적이라는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동력으로 살기 때문에, 수동력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행동할 뿐 모르는 세계는 자기에게 존재하지 않으며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했지만 수동력이라는 건 벌어지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동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벌어지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받아들여서 세상을 움직임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일 뿐 세상 움직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미국하고 소련하고 어쨌다, 뭐 중국하고 어쨌다 지금 텔레비에서 떠들면 그걸 받아들일 뿐 그걸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삶이 수동력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게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눈앞에 벌어진 현상을 자의식이 받아들일 뿐, 여러분들의 의식이 받아들일 뿐 영혼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만 들이지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 능동적으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이 모르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의식이 받아들인 마음을 앞마음이라고 하며 영혼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마음을 뒷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앞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뒷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 번 설명하였지만 우리가 몸을 움직이거나 행동하는 것은 뒷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은 뒷마음이 하는 거예요. 생각은 앞마음이 하고. 자, 지금 내 손은 위아래로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고 있죠? 계속해서 말을 하지만 손은 말하는 나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금 위아래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뒷마음, 즉 영혼을 움직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나는 말을 하면서 계속 위아래로 흔들잖아요. 생각은 손아 좌우로 흔들어라 라고 말해도 현실은 지금 위아래로 흔들고 있어요. 여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좌우로 흔들어라 하는데도 여러분들의 몸뚱아리가 위아래로 흔들면 위아래로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로 흔들어라 그래서 얘가 좌우로 흔들어주면 아주 좋은데 이게 지금 박자가 안 맞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는 손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뒷마음이고 생각은 앞마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가면 지금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되돌려서라도 계속해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때문에 행동은 자의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뒷마음, 즉 영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영혼이 위아래로 흔드는 거예요. 자의식은 지금 내가 좌우로 흔들어라 그러는데도 말을 안 듣고 영혼이 위아래로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혼을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컨트롤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인생이 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영혼을 움직이기 힘든 이유입니다. 지금은 이게 손 흔드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 내 공부해야지 하고 마음은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놀라가고 싶은 거 생각이 나는 거. 그 영혼하고 마음하고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영혼이 움직여지면 그럼 여러분들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마징가 제트보다 더 세질 겁니다. 예. 영혼인 뒷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하며 또 사이파워를 통해서 원하는 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인생을 능동력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수동력이었지만 이제 내가 세상을 움직인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사이파워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이파워를 할 줄 아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뒷마음이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뒷마음이 곧 영혼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동력은 세상 변화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능동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면 이 세상은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그러나 결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이야기를 듣고 납득을 하고 여러분들이 실행을 할 수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은 불행이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행복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능동력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뒷마음이 곧 영혼이며 또 영혼은 온 우주에 퍼져 있는 우주심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퍼져 있는 우주심과 같은 것이에요. 그 우주심 중에서 나한테 있는 내 핵심을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 영혼은 우주심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 우주심이 작용하기 위한 물질을 DMT예요. 대문자로 DMT는 디메틸 트립타민이라고 하여 DMT는 우주심과 마찬가지로 전 우주에 퍼져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DMT는 우리 인간한테도 나오고 우리 인간의 송곳체에서 나와요. 이게 송곳체에서 나오는 게 멜라토닌 또 세로토닌 그리고 DMT가 나와요. 때문에 과학은 DMT를 영혼 분자라고 합니다. DMT의 우리말은 영혼 분자예요. 영혼 분자를 마음으로 표현하면 곧 우주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마음을 쓰면 그 마음이 DMT가 되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마음은 파동이에요. 마음이 움직인다. 그럼 파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려면 눈에 보이는 입자의 세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파동이 이 세상에 출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송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마에 보면 점이 찍혀 있는데 그 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점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 점 안으로 쑥 들어가 보면 만나는 것이 송가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눈깔 하나를 그려놓은 거 있어요. 그 눈깔 하나가 뜻하는 것도 바로 송가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송가체가 위대한 거예요. 송가체가 정신을 쓰면은 세계에다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이 눈에 보이는 입자의 세계에 나타나려면 반드시 입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입자가 바로 송가체예요. 파동인데 송가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송가체 가운데서도 DMT라고 하는 물질이 바로 그런 것을 일으키는 거예요. DMT는 우리 사람한테도 있고 동물한테도 있고 식물한테도 있고 그리고 이 우주 자체에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DMT와 DMT끼리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DMT를 잊지 마십시오. DMT를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영혼 분자다라고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이 원하는 대로 DMT를 통해서 우주를 움직이는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하며 사이파워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는 인생을 능동력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 뭐 석가모니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DMT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옛날 고리타분한 얘기로 이런 걸 도력이라고도 해요. 도력. 예. 그리고 능동력을 통해 세상을 원하는 대로 현실화시키는 그런 전술을 올머리라고 합니다. 올머리 하셨죠? 우리가 하는 올머리 갈머리 할 때 올머리. 예. 다시 한번요. 능동력을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동력을 통해서 세상을 원하는 대로 현실화시키는 그런 전술이라는 건 뭐예요? 계획하고 하는 걸, 그걸 올머리라고 합니다. 올머리는 원하는 결과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전술과 같은 것입니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과 같은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올머리는 원하는 것을 현실에 성공시키기 위한 전술이기 때문에 올머리는 전술이기 때문에 자의식의 창피나 망설임 없이 해야 할 때 뒷마음이 직접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마음은 여러분들의 현실이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보통은 또 해야 할 때 못해요. 왜 못하느냐? 자의식이 이거 내가 지금 이거 뭐 신뢰가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창피해서 어떡하나? 이렇게 망설이다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올머리는 결과, 현실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싹 없어져요. 자의식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영혼이 직접 한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직접 한다는 건 뒷마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머리는 원하는 것을 현실에 성공시키기 위한 전술이기 때문에 자의식의 창피나 또 망설임 없이 해야 할 때 뒷마음이 직접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는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남을 돕는 거예요. 예. 남을 돕는 걸 창피해서 못 돕고 창피해서 못 돕는 경우도 많아요. 도와주고 싶은데도 쑥스럽고 창피해서 못 돕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감히 도와주고 싶다, 돕겠다고 말을 못하죠. 그러다가 떠내려간 사람도 많아요. 그럴 때 용기를 낼 수 있으려면 그 용기는 뒷마음이 현실적으로 저걸 살려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들 살릴 수도 있는데 좀 삐끗삐끗하다가 그냥 말아버리면 그 순간 지나가 버리면 끝이죠. 그래서 올머리는 바로 그렇게 현실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한 것은 올머리입니다. 그 올머리가 작용을 하면은 그 올머리는 자의식의 영향을 안 받고 뒷마음을 통해서 직접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이제 용기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DMT라는 것이 이게 몸에 좋다고 지금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얘기 들으니까 아, DMT가 상당한 거구나. DMT를 통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거구나. 그런데 이 DMT는 여러분들이 어딘가 가면 이걸 팔기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사 먹어요. 사 먹으면 이게 많이 들었으니까 좋을지 절대로 그 사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DMT는 송가체가 분비하는 DMT래이지 여러분들이 사 먹는 거는 사 먹는 거는 이건 마약 같은 겁니다. 마약. 그래서
사이파워는 뒷마음이 작용할 때 자연적으로 손가치에서 분비되는 DMT로 해야지, 몸 바깥에서 들어오는 DMT는 마약처럼 우리 몸에 환각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사먹는 DMT는 환각제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먹으면 안 됩니다. 아마 이거는 뭐 특별한 의사의 저기가 없으면 팔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DMT를 또 알아가지고 어딘가 보니까 갑자기 병에 DMT가 있더라. 이것도 파는 거구나. 그래서 몸에 좋은 건 줄 알고 막 사먹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손가체가 분비하는 DMT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잠을 잘 때 손가체에서 분비되는 DMT는 무의식적 뒷마임의 작용을 꿈으로 만들어 여러분의 꿈을 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꾸죠? 꿈꿔 뭐 잊어먹는 꿈도 있고 안 잊어먹는 꿈도 있고, 그 꿈을 만드는 게 바로 DMT가 하는 겁니다. DMT가 몸 안에서 작용을 하면 꿈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꿈이 나타나듯이 DMT가 눈 앞의 세계에다가 사이파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면 그것이 꿈 나타나듯이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물체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질화가. 기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셨죠? 반면에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사이파워를 하면은 손가체는 그 이미지를 DMT를 통해 세상에 내보내고, 이렇게 송출된 이미지는 꿈처럼 세상에 퍼져나가 세상에 존재하는 DMT와 공명현상을 일으켜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이파워를 천지수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고서에 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사이파워라고까지는 말 못하고 그것을 천지수단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온 천지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식에게 학교 공부보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주의 이치를 가르치고, 학교 공부는 요즘 거의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니면 다 할 수 있어요. 또 비현실적인 취미생활보다는 원하는 것을 현실에 이루어내는 사이파워를 공부시켜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몰라요. 아마 이제 한 몇십 년 지나면 이제 사이파워가 이제 유행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배우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유리합니다. 다 죽을 때쯤 돼서 배우려고 그러면은 잘 죽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예. 잘 죽는 건 뭐야? 그냥 편안하게 안 아프게 가면 됩니다. 이것이 진짜 상대를 위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뒷마음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현실에 직접 만들어 누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진짜 상대방을 위하는 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상을 파동 문명이라고 하며, 앞으로는 이렇게 마음을 써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파동 문명은 지구인을 위한 지구의 미래 문명입니다. 미래지만 지금 들어와 있어요. 때문에 파동이라는 마음을 통해 원하는 인생을 이루어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진짜 상대를 위하는 길입니다. 여기까지는 입자 문명이었기 때문에 이걸 말하지 못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도 했어요. 또 공명을 일으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사이파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이것을 천지수단이라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거짓말이라고 해도 자꾸 그것이 반복되면 진실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불교에서는 환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뭐 이런 그 세상이 이런가 보다. 그게 다 환이다 이거예요. 떠나면 데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진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또 거짓말이라고, 이거 거짓말이다. 이게 생긴 게 이게 사실 이게 마이크죠. 이게 마이크. 이게 마이크인데 이게 마이크가 아니고 내가 뭐를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를 거짓말을 하면은 처음에는 안 믿어요. 그게 아니다라고 안 믿는데, 근데 내가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보면 나중엔 여러분들이 진실이라고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에이 라고 하지 마세요. 히틀러가 인간을 다 파악하고 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 처음에는 믿지 않지만 그것을 2번, 3번,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다.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동력으로 살기 때문에 진위, 진짜냐 가짜냐와 상관없이 거짓말도 자꾸 반복하면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식은 거짓말이 많을 수도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얘기를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좋은 모델이 있어요. 바로 북조선입니다. 예. 저것들은 완전히 저 불화왕국이기 때문에 저 불화들도 자꾸 요즘 정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돈에다 보면 자꾸 이제 눈이 깨요. 왜냐? 지난번에 싱가포르 갔잖아요. 싱가포르 정원에 갔을 때 밤이 다 환했어요. 그러면 싱가포르만 환한 줄 알지 몰라요. 또 어디 딴 데를 갔어. 거기도 환해. 다 환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왜 다른 세상은 다 환한데 우리는 깜깜할까? 이걸 못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불화가 탄로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TV나 라디오에서 자꾸 같은 내용의 광고를 보내는 이유도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보고 들으면 저절로 믿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맨 처음에는 안 믿어요. 너나 먹어라 이러다가. 그러다 자기가 아플 때 되면 그거 이렇게 생각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 보고 하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 즉 뒷마음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 광고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는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뒷마음에다가 각인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꾸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저절로 나와요. 노래도 자꾸 하잖아요. 광고 노래 재밌게 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따라 불러요. 그러다 보면 그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원리를 자꾸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은 무의식 안에, 즉 여러분들의 영혼에 각인되는 이유는 이런 원리를 조건반사라고 합니다. 조건반사는 곧 영혼에 각인시키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 여러분들의 뒷마음 안에, 즉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각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히틀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히틀러는 인간을 많이 연구했어요. 원래 사람이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석한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하고 진위하고 틀려.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비전 해설 그거 듣지 마세요. 그 인간들이 다 자기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듣고 싶어하는 말이란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내 강의를 여러분들이 많이 못 듣는 이유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알면은 이것 같은 보석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은 오히려 보면 그게 다 헛소리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내 말이 어렵게 들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무의식 안에, 즉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여러분들의 뒷마음 안에 내가 쓰는 용어들이 각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 안에서만 듣고 싶어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고 말도 안 되는 걸 대답하고 그래서 안 듣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TV나 라디오에 나와 해설하는 사람들의 말도 대부분 그것이, 그 사람들의 말이 현실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심정이 담겨있는 자기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아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보면 정말 웃기는 말이죠. 뒷마음, 그들의 뒷마음엔 없어요. 아는 게. 그들이 말하는 남북 문제도, 남한과 북한의 문제도 이북과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심정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자기가 이북 사람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자꾸 이북을 도우려고 해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임을 모르고, 이북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남한 사람들이 해설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바에야 그 사람들은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차라리 탈북민 출신의 해설자의 말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은 현실이 있어요. 근데 쟤네들은 지 이상이에요. 이상이라는 게 뭐예요? 이상한 놈들이 떠올리는 게 이상한 소리예요. 그게 이상이에요. 자기 이상을 말하고 있어요. 때문에 히틀러는 국민들은 멍청하기 그지없다. 신문과 잡지, 라디오에 나오는 말이면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어도 그렇다고 믿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원래 거짓말만 믿는다. 이건 히틀러의 아주 위대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거짓말만 믿는데 오히려 진실이라고 알려주면 도리어 그게 거짓이라며 공격적으로 나온다. 화를 내면서 공격적으로 나온다. 지금 내 말을 듣고 이게 아닌데 공격하고 싶은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가 나더라도 화나는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나를 공격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예,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2일 날은 싱가포르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하고 이북의 김정은이 만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알죠? 무슨 역사적인 뭐라고 하면서 무슨 역사적이에요. 쇼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북은 김정은이 타고 갈 비행기가 없어서 중국에서 빌려준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남의 비행기 빌려 타고 가는 나라는 아마 아프리카나 이런 아주 미천한 나라도 아닌 나라거나 아니면은 어지간하면 다 자기 자국 나라 비행기 타고 가는데 김정은은 남의 거 빌려 타고 갔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거지입니다, 거지. 아셨죠? 그걸 무슨 걔네들은 말도 길어요. 우리는 그냥 대통령 하면 간단한데 걔네들은 무슨 아주 누라지게 길어요. 두 줄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무슨 위원장이에요. 예.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말해서 두목이라 그러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해하기 쉽습니다. 수령도 아니고 두목. 또 이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 도착했을 때 김정은이가 도착해서 김정은이 차가는 걸 사람들이 봤어요. 보고 딱 구경을 했어요. 왜 구경했을까요? 어떤 말도 안 되는 독자자가 어떤 놈인가 하고선 구경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야, 저게 김정은이라는 놈이 간다네. 보자. 이러고 구경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봐요, 안 봐요? 보죠? 예. 우리가 봤어요, 그렇게. 어떤 놈인가 구경하려고 본 거예요. 그러나 이북에서 내보낸, 근데 이북 애들 편집 잘하대. 여러분들 편집이 참 개뚱. 걔들은 이미 가서 벌써 비행기 뜰 때 뜬 거 떨어지는 거 다 찍었더라고. 찍어가지고 그래서 조미회담 영상을 이북에서 했어요. 그걸 한 40분에 걸쳐서. 그 비디오 한번 꼭 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거길 보면은 김정은이가 출발할 때부터 거기 나오는 그 사람들 관객들 지네들 걔들 무엇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안 보냈어요. 소리는 안 보냈어요. 그리고 또 거기 온 관료들 나이 먹은 할아버지 관료들 머리가 다 벗겨졌어. 그런 인간들이 나와서 각수를 막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빠이빠이 했어요. 정말 미아리 고개가 넘어가는지 웬 할아버지들이 다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보내줬어요. 감동한 거예요 자기는. 미국 대통령하고 만난다고 감동했어요. 또 구경 나온 싱가포르의 시민들은 거기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저 새끼가 김정은이 된다. 이런 기분으로 본 거예요. 저 독재자가 어떤 놈인가. 이런 기분으로 구경 본 건데 그걸 갖다가 시민들이 마치 김정은이를 흠모해가지고 애타게 기다리는 환영 인파로 이북은 그렇게 소개했어요. 위대하신 우리의 무슨 영도자 무슨 어쩌고 저쩌고 무슨 긴 위원장님을 흠모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중 나왔다고 하면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 해설자들 그 텔레비에 나와서 해설한 그 인간들은 김정은이가 스위스에 유학을 하였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잘 안다느니 또 영어가 능통하다느니 하고 말을 하는데 자 그런 인간들은 어렸을 때 학교도 안 가봤는지 지들도 학교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정말 대가리가 더럽게 나쁜 인간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그 어린 놈이 김정은이가 스위스에 유학하러 갔을 때 몇 살인 줄 아세요?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그것도 또 스위스라는 나라는 또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스위스는 중립국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자신의 생활도 이북에서 살으나 걔는 스위스에 살으나 어디서 살으나 걔는 민주주의예요. 이북 지금 저 바보 같은 저 멍청부리 같은 저 백성들이
안 민주주의지. 김정은이는 어디 가나 민주주의예요. 걔는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런 그 스위스라고 하는 저 골짜구니 같은 나라에 가서, 자 보세요. 자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저기 바로 스위스의 베른입니다. 저기 수도예요. 저기 여러분들 저기 골짜구니지. 저기 도시 같아요. 저기 가서 무슨 민주주의를 배우겠어요. 나도 스위스 가봤어요. 나 너무 심심했어요. 저 나라는 또 이상하게, 저 나라는 옛날에 그 조상들이 오늘날의 스위스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 그래서 어른을 굉장히 모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위스에 가지고 심심해가지고 버스 타고 어디 좀 구경하려고. 그래서 맨 처음에 버스 정류장도 우리나라 저 시골 버스 정류장 같아요. 한참 동안 기다렸어요. 한참 동안 기다렸더니 우리만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서서히 사람들이 조금씩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려고 그랬더니 그 스위스에 우리 있는 그 친구가 우리가 타면 안 된대. 왜냐면 우리가 맨 앞에서부터 기다렸는데. 그럼 누가 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먼저 노인네가 타셔야 되는데. 그 노인네가 탔어요, 처음에는. 그 두 번째는 누가 타느냐? 두 번째는 또 애들이 타야 된대. 그 애들이 타고. 세 번째는 누가 타느냐? 여자가 타야 된대. 그 여자가 탄 다음에 타려고 했더니 안 된대. 걔가 타야 된대. 걔가 다 탄 다음에 안 탄다. 이거 안 탔어요. 아니 아까 우리는 몇십 분 전서부터 기다렸는데 우리가 맨 앞에 기다렸는데 우리는 다 빼고 할아버지 타고 애 타고 여자 타고 개 타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앞에 또 개가 딱 앉아있더라고 그 의자에. 그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 그러고 너무 심심해요. 이렇게 뭐 삐까번쩍하는 것도 있고 좀 뭐 그래야지. 물론 저 베른도 시내에 가면 조금 번쩍거리겠지만 일찍 문 닫아요. 물론 스위스에 가면 시계, 몽블랑도 있고, 몽블랑도 가봤어요. 조금해요. 시계, 뭐 파텍 이런데, 뭐 시계는 몇 억짜리도 있고 다 있는데, 다 좋은데, 글쎄. 그런 건 좋은데, 스위스 자체는 심심합니다. 그래서 나서 뭐 했느냐? 거긴 또 목장이 많아가지고 양들도 많아요. 양들도 뭐 깨끗한 양도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둬가지고선 더러워요. 더 시커멓게 더러운 양들. 그래서 심심해가지고, 너무나 심심해서 정말 너무 심심해가지고 할 일 없어 돌 뜯어가지고 양한테도 던지는 거 이거 놀 나갔어요. 그런 나라에 가서 무슨 민주주의를 배워야 미친놈들은. 자 저는 골짜기 같은 나라에 가서 무슨 민주주의를 터득하고 또 2, 3년 정도 유학했다고 해서 무슨 영어가 그렇게 능통하겠습니까? 예. 나는 일본에서 나름대로 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뭐 정식 학생은 아니었지만 일본에서 가장 대단하다고 하는 동경대학을 나는 2년 동안 거기 가서 일본어를 배웠어요. 하나도 모릅니다. 배우기만 했지 난 뭐 듣고 싶지 않아서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시험을 보면 굉장히 잘 봅니다. 잘 보는 이유는 내가 안 해요. 갔다 우리 집에 오면은 일본 사람들 보고 야 너희들 시험 봐라 시험 문제 나왔다 이런 걔네들이 다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건 일본 사람도 알기 힘든 문제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하면서. 근데 난 말은 못해요. 그럼 말을 못하면 난 어떻게 해서 일본에 사느냐. 나는 그 일본 사람들이 나한테 뭐 배우라 오면 내 말을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다 한국말 잘합니다. 말은 다 알아듣고 말도 잘 써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가 필요하면 내 말을 배워라. 그래서 그 사람도 한국말이에요. 물론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들이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내 말은 100%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된 거지. 그리고 그게 나도 그런데 나는 그래도 어른 때 가서 그런데 저 애가 가서 무슨 그렇게 공부를 하고 영어를 하고 그러겠어요. 자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내 말 잘 들으세요. 더더군다나 그 유럽의 영어는 미국 영어하고 달라서 미국 사람들도 유럽 영어 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걸 정은이가 뭘 거기서 그 몇 마디 배웠다고 그게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트럼프하고 둘이 걸었다고? 트럼프만 말했어요. 저 자식은 그냥 끄떡끄떡만 걸었어요. 나도 일본 사람하고 말하면 끄떡끄떡 거립니다. 뭐 속내용은 잘 못 알아도 대충 하는 거지 대충. 그런 거예요. 제가 무슨 그렇게 능통하겠어요. 자 당시에 김정은과 함께 공부했던 그 동창생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동창생들 말이에요. 자, 김정은과 저 유학 시절 때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저런 조꼬망이가 무슨 제가 저기서 무슨 민주주의를 하고 저 머리통에 무슨 제가 공부 잘했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동창생 애들이 아니면 쟤네들하고 저기 앉아있는 애들이 한 말이에요.
김정은은 유학 시절에 공부를 못했고 심지어 같은 반 학생들이 김정은을 뭐라고 불렀느냐, 띨띨하다, 둔하다 라는 표현에 띨띨하다, 둔하다라는 것이 영어로 dim이에요. D-I-M. dim을 붙여서 김정은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아니에요. 김정은이지. 멍텅구리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멍텅구리가 무슨 공부 잘한다고, 영어에 능통하다고. 외국에 안 가본 것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이게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정은이는 그 당시에 가명을 썼다고. 그래, 가명 썼어요. 바군이라고. 원래는 거기서는 바군이에요. 학교 가면 바군이라고 나와요. 베스켓이 아니에요. 바군이라고 그래서. 바군인데 걔가 애예요. 애다 보면 너 어디서 왔니? 애들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그럼 김정은이가 나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네. 그래서 지가 노스 코리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들이 그럼 너 아버지는 누군데? 이러고 물어보다 보면 출석 부를 때는 박원이라고 부르지만 그 주변 애들은 다 김정은이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라고 불렀어요. 이 김정은이 별명이 뭐라고요? 김정은이에요. 김정은. 또 김정은은 공부를 못해가지고 중등교육 검정시험, 그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래야지 중학생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시험을 떨어져가지고 그거 떨어졌어요. 낙제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어 또한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쟤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 애가 아니에요. 놀기 잘하는 놈이에요. 또 동창생들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김정은은 비록 공부는 못했지만 지금 이미지라는 건 뭐예요? 저렇게 독재자 이미지하고는 달리 농구와 게임을 좋아하는 아주 친절하고 평범한 아이로 기억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그 외국 친구라는 놈 있죠. 그 더러운 새끼. 그 꺼먹게 생긴 것도 지저분하게 생겼고, 온갖 뭐또 귀걸이 장치고, 난 걔 보면 징그럽게 생겼고, 뭐 그걸 친구라 그러면서 뭐 막 끌어안고 그러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그 멀쩡하게 생긴 사람 그 친구하겠어요? 그러면서 더러운 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가 친구라 그러면서 요번에 또 그러니까 또 지 만나주지도 않는데 괜히 또 저기까지 와가지고선 그 뭐야 어느 나라야 그거 싱가포르까지 와가지고선 또 별 주자부다 떨고 있대. 그런 게 김정은입니다. 그게 김정은이가 무슨 민주주의를 알고 무슨 영어에 능통하겠어요. 아셨죠? 네. 그런 걸 갖다가 뭐 영어에 능통하자면 민주주의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놈들 다 미친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인간들 중학교 때 무슨 지가 민주주의를 알겠어요? 지금 무슨 사회주의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냥 중학교 때는 게임이나 하고 농구나 하고 노는 거지. 그런 거 안 합니다. 쟤라 그래서 더 특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김정은이가 그렇게 지금 싱가포르에 왜 갔어요? 항복하러 간 거예요. 항복하러. 무슨 거창하게 뭐 하러 간 게 아니라 항복하러 간 거예요. 항복하러 갔는데 또 내일 이제 항복해야 되는데 오늘 밤에 또 어디 갔어요? 밤에 나갔어요. 왜 나갈게요? 무슨 싱가포르를 그 한 번 쓱 보고선 그건 뭘 배울 게 있어요? 뭘 어떻게 배워요? 김정은의 뒷마음은 나도 그래요. 30 몇 살 때쯤 되면 호텔에서 나 안 누워 있습니다. 뭐 어떻게든지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스위스는 볼 게 없어가지고 나가서 양한테 돌던졌지만 김정은이 심심한 거예요. 내일을 항복할 때 항복할 값에 어디 심심한데 놀러 나가자. 이래가지고 괜히 잘난 척하면 놀라간 거예요. 그거 밤에 나간 거 아셨죠? 무슨 뭐 대단한 걸 공부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단한 거 공부한다고 해서 한 번 쓱 본다 그래서 그게 배워질 일도 아니고. 아마 김정은이가 가서 놀란 거지 있을 거예요. 야, 화나군. 역시 왜 이렇게 밤이 화날까? 밤은 깜깜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터득했으면 많이 터득한 겁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언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까도 트럼프 히틀러도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라디오나 이런 게 나오면 그것도 진짜라고 믿는다고.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보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잘 들으세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물론이지만 세계적으로 모든 언론이 아닙니다. 언론이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네 언론은 완전 정치죠. 저거 무슨 거짓말 아니에요? 싱가포르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네를 흠모해서 나와서 환영을 했대. 환영한 게 아니에요. 야, 네가 독자자라는데 야야야 이러고 손 흔든 거지. 김정은이 탁 대고 흠모해가지고 손 흔들었다고.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대통령 유세를 할 때, 지금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때는 트럼프가 이렇게 내 지금 이 화면처럼 이렇게 말하는 트럼프만 내보냈어요. 주변에 듣고 있는 관중은 하나도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그 트럼프하고 반대되는 힐러리의 유세 현장은 관광객들로 버글버글거렸습니다. 근데 힐러리의 그 관광객들은 거기 다예요. 진짜 트럼프의 관광객은 그거보다 10배 이상 더 많았어요. 근데 안 내보냈어요. 왜 안 내보낼게요? 트럼프가 대통령 될까봐. 힐러리를 민 거예요, 언론이. 사실 유세장의 관객 수는 트럼프 쪽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모든 방송은 전부 다 트럼프를 위해서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도 그 당시에 CNN이 유명한 데잖아요. CNN이 특히 강하게 트럼프 쪽을 방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CNN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쓰레기. 아셨죠?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가 그 자랑한 미국 대통령 차, 그 차 이름이 뭐예요? 비스트입니다. 비스트. B-E-A-S-T. 세계 제일이라는 미국 대통령 차가 짐승. 우리는 짐승이라고 불러요. 이북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북에서는 야수라고 불러요. 들어보세요, 그거. 야수를 보여주셨으나.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비슷하다고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게 짐승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북미는 멍청하기 그지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셨죠?